주택임대차는 집을 빌리는 건 임차인이 주택의 소유자인 임대인에게 보증금 지불하고 보증금 3억, 합의한 기간 동안 보통 2년, 목적물인 주택을 사용한 후 2년이 끝나면 보증금 주세요. 그리고 나는 나갈게요. 이러한 계약입니다. 뭐에 대해서 얘기했어? 주택임대차. 임대차를 체결해서 임차인에게 오해하면 안 돼. 임차인은 빌리는 사람, 임대인은 빌려주는 사람, 임차인에게 발생하는 권리인 임차권은 그렇지. 나는 보증금 3억짜리 권리가 있어. 임차인은 채권에 해당되는 겁니다. 주택임대차 계약은 채권이야. 채권은 뭐냐? 특정한 채무자에 대해서만 일정한 행위를 요구할 수 있고 제3자에게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이게 문제가 뭐가 되냐면 집주인이고 내가 들어갈 거야. 보증금 3억 주고 내가 전세 살고 있어. 근데 이 집주인이 집을 팔고 갔어. 새로운 집주인은 얘야. 그러면은 이 집주인도 나가라고 하면 나가야 돼. 전 나가기 싫어요. 이 집을 쓸 권리가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건 여기밖에 없으니까. 그치? 그러면 집주인 바뀔 때마다 집 나가라 그러면 세입자는 불안해서 어떻게 살아? 그거를 이제 국가가 보호해 주는 거지. 제 어디가 있냐? 반면에 일단 기다려. 소유권이나 저당권, 전세권 등 물건에 대한 지배권이라고 할 수 있는 물권은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일단 채권과 물건의 차이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채권은 계약서 쓴 그 당사자한테만 요구해. 물건은 모두에게 내 주장을 할 권리를 주장할 수 있어. 따라서 물권은 일반적으로 채권에 우선하는 효력이 인정되며 같은 물건들 사이에서는 선순위 물건이 후순위보다 우선한다. 채권이랑 물건이랑 붙으면 물건이 이겨. 그 물건도 순서대로 먼저 있으면은 걔가 우선권이 있어. 그래서 임차인, 빌린 사람은 계약을 맺은 임대인, 옛날 집주인에 대해서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고 그 집주인이 매매 등으로 주택의 소유권이 변경이 되면 새로운 소유자에게는 임차권을 주장하지 못할 수가 있다. 여기까지 이해됐을까요? 그러면은 이제 문제는 뭐라 그랬어? 세입자 불안해서 어떻게 살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민법에는 전세권이 있습니다. 전세권 네모. 전세권은 보증금 지급하고 부동산을 약정 기간 동안 이용하고 부동산 반환하고 보증금 돌려받는 거. 원래 전세권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 놨는데 이거랑 위에 나와 있는 주택임대차 이거랑 뭐가 달라? 똑같아. 똑같아. 똑같은데 뭐 이름이 이렇게 많이 달라? 그랬는데 물권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얘는 물권이야. 전세권은 물권이야. 주택임대차는 채권인데 전세권은 물권이야. 빌린 주택의 전세권을 설정하면 임대차 내용이 등기부에 기재가 된다. 쉽게 이야기하면 집문서에 내 이름이 올라갈 수 있어. 집문서에. 등기는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권리관계를 등기부에 기재하여 공시함으로써 제3자가 알아볼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은근슬쩍 단어 뜻이라서 동그라미. 전세권을 설정하려면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해. 전세권을 설정하려면 임대인의 동의가 있어야 돼. 근데 임대인이 내 등기, 내 집문서에 다른 사람 이름 그렇게 올라가는 걸 좋아하지를 않아. 그래서 싫은데
대체로 임차인의 지위가 낮은 현실에서 임대인의 동의를 얻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집주인이 싫다고 내 돈 3억 꼬라박아 넣어놓고 나가려면은 나가야 되는 거야? 싫은데? 이러한 임차인의 지위를 보호하여 국민주거 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해 제정된 특별법이 주택임대차 보호법입니다. 이거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 주택임대차 보호법. 이 법률은 임차인이 일정한 요건을 갖췄을 경우 임차인에게 좋았어, 너에게도 물권을 주겠다. 임차인의 지위를 강화하는 겁니다. 두 가지만 해. 그러면 너에게 물권을 줄게. 그 요건은 임차인이 주택을 인도받는 것 1, 전입신고를 마치는 것 2. 주택을 인도받는다라는 거는 저기 그거야. 집 열쇠 받는 거야. 이렇게. 아니면 번호키인데 번호 알려주는 거야. 그러면 주택 인도 받았다고 하는 거야. 다음, 전입신고를 마치는 경우입니다. 이건 뭐냐면 계약, 부동산에서 계약했을 거잖아. 이 계약서 들고 동사무소 가. 나 오늘부터 여기가 내 집이에요. 전세 들어왔어요. 여기에 살 거예요. 여기로 주소 옮길 거예요. 신고하는 거. 그게 전입신고야. 요건만 충족하면 임차권은 제3자에게도 대항력을 갖는다. 요건만 갖추면 효력이 발생하고 임대인의 동의도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임차인을 효과적으로 보호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게 왜 필요하냐고? 내가 3억 주고 이 사람 집에 전세 들어갔어. 근데 이 사람이 사업이 부도나가지고 내가 살고 있는 이 집이 경매에 넘어가. 그러면 경매에 넘어가면 어떻게? 경매 넘어서 돈 받으면 그 돈을 빚쟁이들한테 나눠줄 거잖아. 근데 나는 주택임대차 보호법 해가지고 물건 갖고 있거든. 그러면 내 뒤로 있는 애들보다 내가 우선순위가 있다. 이거 엄청 센 거야. 대항력을 갖는다라는 것은 또 단어 뜻이죠. 대항력을 갖는다. 제3자에게도 임차권을 주장할 수가 있다. 다른 말로 물권을 주장할 수가 있다. 예컨대 내가 전세 살고 있는 주택이 경매가 되면 일반적으로 임차권은 소멸하지만 너무 슬프다. 경매가 되면 임차권은 소멸해. 왜? 경매가 됐다라는 건 다른 사람한테 넘어갔다는 얘기잖아. 다른 사람한테 넘어갔다는 이야기는 그 사람한테 내 권리를 주장 못해.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따르면 대항력을 갖춘 경우에는 그렇지가 않다. 임차인은 이에 덧붙여서 어떻게? 주택인도 집열세 받고 동사무소 가서 전입신고하고 그 다음에 그 계약서에다가 요거야. 주택임대차 계약서에다가 확정일자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1, 2, 3번까지 다 하면 대항력이 생겨. 1, 2, 3번까지 하면 대항력이 생겨. 그냥 도장 하나 쿡 찍어줘. 이렇게. 우선 변제권을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우선 변제권을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우선 변제권은 뭐야? 이 집이 경매 넘어가도 당신 뒤에 줄 서 있는 애들보다 당신한테 먼저 경매받은 돈 줄게요. 이거야. 임차한 주택이 경매되었을 때 임차인은 자신의 우선 변제권 성립보다 뒤에 성립된 물건에 우선해서 보증금을 면제받을 수가 있습니다. 됐을까? 우선 변제권의 효력은 또 다른 얘기죠. 우선 변제권에 어디가 있냐? 효력은 대항력과 확정일자가 모두 갖춰진 날부터 발생합니다.
동사무소 가서 저기 부동산 계약서 주면서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 찍어주세요 하면은 도장 찍히는 그 날부터 대항력이 생겨. 우선 변제권이 생겨.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취지에서 대항력을 갖춘 소액 임차인에게는 정해진 금액까지는 보증금을 대항력을 갖췄다면 정해진 금액까지는 보증금을 선순위 물권자보다 우선해서 변제받을 수 있는 최우선 변제권까지 줍니다. 이게 조금 복잡한 건데 칠판 잠깐만 봐주세요. 어떤 사람이 아파트 하나 샀어. 근데 이 아파트 사면서 10억짜리 아파트인데 생으로 자기 10억 다 준 게 아니라 5억 자기 돈 주고 5억은 은행에서 대출을 했지. 그럼 은행에서 대출하면서 뭐 할까? 여기에다가 저당권을 잡는 거야. 이 10억짜리 아파트 중에 5억짜리는 은행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리고 이 사람이 매달 나한테 얼마 이자 주기로 했습니다. 이거야. 그리고 이 사람이 10억짜리 아파트를 사놓은 상태에서 나한테 7억 주고 전세를 줬어. 7억짜리 전세를 줬어. 이렇게 7억짜리 전세 줬다라고 하지 말고 예를 들면 요게 조금 더 낫겠다. 지돈 3억에 대출 7억을 했어. 그리고 나한테 전세를 줬는데 3억짜리 전세를 줬어. 이렇게 따지면 이 사람은 자기 돈 한 푼도 안 들이고 아파트 하나 산 거야. 이렇게 그렇게 해도 됩니다. 물론 7억 대출이 나오냐 안 나오냐가 문제지만 절대 나오지는 않겠지만 이렇게 된 거지. 근데 이 사람이 은행에 대출 이자를 못 갚았지. 은행 입장에선 어떻게 해? 이거 그냥 경매로 팔아버릴 거야. 경매로 넘겼어. 근데 경매로 넘겼더니 이 10억짜리 아파트가 어떻게 해? 8억밖에 안 나온 거지. 원칙적으로 하면 은행에서 7억 가져가고 그 다음에 내가 들어갔으니까 내 손에 떨어지는 건 1억밖에 없다고. 앉은 자리에서 2억 날리는 거야. 근데 정해진 금액까지 이렇게 대항력을 갖췄다면 정해진 금액까지는 먼저 줄 수 있게 해준다고. 서울에서는 몇 평 이하는 3억까지 먼저, 몇 평 이하는 5억까지 면적, 그 다음에 경기도에서는 몇 평까지는 뭐 2억 면적 먼저 이렇게 해준다고.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은행에서 7억 가져가고 나머지 거에서 내가 챙겨와야 되는데 이렇게 대항력을 갖춰놓으면 은행 너 기다려 라고 해놓고 일단 내가 3억 챙겨가고 은행에서 이제 나머지 얼마? 5억 가져가는 거야. 그때는 은행이 2억 손해보는 경우가 생기는 거겠지. 이렇게. 은행 대기업 니들이 손해봐 이거야. 일반 소민도 손해보기 피해보지게 하지 말고 이거야. 근데 최우선 변제 금액은 지역마다 달라. 지역마다 집값이 다르니까. 소액 임차인으로 인정될 수 있는 보증금의 기준과 최우선 변제권으로 변제받는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지며 지역마다 다릅니다. 주택 임대차가 만료가 되어서 나 올해 2월까지만 여기 전세 쓰기로 했고 나도 내 집 사서 절로 이사 가기로 했거든. 그러면은 내가 집주인한테 열쇠 주는 순간 집주인은 나한테 뭐 해줘야 돼? 보증금 줘야지. 이렇게. 근데 보증금이 없을 수도 있어. 아까 지금 이 사람 같은 경우에 지 돈 한 푼도 안 들어간 거. 그러면 어떻게 돈 줄 거야? 다음 전세 입자가 들어와야 그 돈 받아서 줄 거거든. 근데 집이 안 나가. 그럴 수도 있잖아. 그러면 집주인이 뭐라고 그래? 배째라 이런 식으로 나오지.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 진짜 배째면 되지. 너무 무섭죠? 그러지 말고 법원 가. 법원. 그때는 제가 보증금 안 돌려줘요 하면 이제 법원 가면 돼. 주택 임대차가 만료됐는데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 받지 못하는 일이 생길 수도 있지. 이 경우 임차인은 이사를 가면 거기 주소지에서 내 이름이 빠지잖아. 권리 순위가 상실될 수 있다라는 우려를 한다. 그래서 이 때문에 이런 문제 때문에 어떤 경우 때문에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 반환받지 못하는 일이 생겼을 경우
법원의 명령으로 등기부에 공시를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법원에 가면 집주인이 얘한테 3억 줘야 되는데 아직 안 주고 있음이라고 등기부에 써줘. 이렇게. 임대차가 종료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을 경우 법원에 가서 임차인 등기 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법원은 이를 심사해서 결정을 합니다. 말이 좋아 심사지 거의 100%다 해줘. 이렇게. 임대인의 동의도 필요 없어. 전입신고하지 않았거나 확정일자 받지 않아도 상관없어. 계약서만 들고 가면 돼. 임차권 등기를 하면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이 취득되게 돼. 그런데 임차인이 등기된 뒤 해당 주택에 새로 임대차를 체결한 다른 소액 임차인은 보증금의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없게 했습니다. 이건 또 조금 복잡한 경우인데 얘가 나한테 전세금 5억 줘야 돼. 근데 안 주고 있어. 그래서 임차권 등기를 했지. 근데 이 집주인이 엄청 악질인 거야. 자기 친척이나 친구한테 이야기해가지고 최우선 변제 받을 수 있는 금액만큼 가라로 작성을 해서 들어왔어. 이렇게. 그리고 집이 경매가 넘어갔어? 그럼 어떻게 해? 얘 돈은 먼저 줘야 되거든. 새로 들어온 내 친구한테는. 그러면 나 아까 5억 받아 쓸 수 있었는데 얘 때문에 한 2억 빼고 3억밖에 못 받을 수 있어. 그런 상황이 있지. 그러니까 등기부 떼보면 될 거 아니야. 뭐라고 나와 있을 거야? 임차권 등기되어 있습니다. 그 뜻은 뭐냐면 너 아무리 소액이라서 최우선 변제 받을 수 있다라고 해도 이 집은 안 됩니다. 그렇게 얘기해 주는 거지. 먼저 들어와서 이미 피해보고 있는 사람 또 피해보게 하지 않겠다라고. 됐을까요? 네. 뒤에 나와 있는 거 25번 먼저 확인해 드릴게요. 방금 읽은 거 임차권이 등기되고 새로 임대차 체결해서 다른 소액 임차인은 보증금의 최우선 받지 못하게 합니다. 왜? 임차권 등기한 사람 보증금 받아야 되는데 못 받은 사람 손해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정답은 4번. 소액 임차인이 최우선 변제권 인정돼서 먼저 앞에서 한 2억 빼가. 그러면 등기부상 선순위에 있는 물건보다 먼저 변제가 돼서 임차권 등기 명령한 사람 보증금 5억 받아야 할 내가 손해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정답은 4번. 됐을까요? 시간 엄청 넉넉히 드릴 거예요. 21, 2, 3, 4번. 진짜 많이 준다. 4분 드릴게요. 시작.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 요 색깔 쓰자.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어디에서 나왔지? 여기 나왔다. 여기.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임차인의 지위를 강화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대항력을 주고 임차인 보호하고 권력을 힘을 주겠다 이건 거지. 지위를 강조합니다. 일정한 요건을 갖췄을 경우에 물권을 주는 거니까 채권보다 더 좋은 힘을 주겠습니다. 1번 오케이. 주택임대차가 체결이 되면 관할 법원은 법원 얘기는 마지막에 나왔는데 근데 법원 얘기는 언제 나왔었어? 임차권 등기 명령할 때 나왔지. 임대차 내용을 등기부에 기재해야 합니다. 아니야. 등기부에 기재하는 건 임차권 등기 명령이랑 전세권이지. 저 전세 계약했어요 라고 곧바로 법원에서 등기에다가 그 사람 이름 안 써줘. 이렇게. 그러니까 2번 틀린 얘기지. 그러면 2번 어떻게 고쳐놓으면 되냐? 임대차 내용을 등기부에 기재합니다. 등기부에는 언제 기재합니까?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을 때. 전세권 설정되었을 때. 혹은 임차권 권리가 임차권이 등기가 되었을 때. 이렇게.
임차권 등기 명령 받았을 때 등기부에 기재하는 거지. 그러니까 2번 틀려. 나머지 건 왜 맞는지 또 확인하러 갑시다. 주택 임대차가 만료하면 임대인에게 임차의 목적물, 집을 반환해야 합니다. 주택 임대차 만료되면 주택 임대차 어디가 있어? 합의한 기간 동안 목적물 주택 사용하고 기간이 만료되면 보증금 반환받는데 그러면 생으로 보증금만 돌려받고 계속 그 집에 살 거야? 그 집 돌려줘야지. 그러니까 3번 맞는 얘기. 최우선 변제권이 있는 소액 임차인이더라도 최우선 변제권 소액 임차인 어디가 있을까? 여기에 있을까요? 최우선 임차권 소액 임차인 세 번째 문단 여기에 있죠. 우선 변제권 또 쭉 내려가서 최우선 변제권 근데 여기 봐. 소액 임차인으로 인정될 수 있는 보증금 기준 변제받는 금액은 지역에 따라 달라. 그러니까 내가 들어간 금액 다 보장 못 받을 수 있어. 이렇게. 5번 어떤 물건에 대한 지배권은 내거 모든 사람에게 주장하려면 물권 해당 물건에 대해 물권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첫 번째 문단에 있었던 것 같은데 여기 있네요. 물권은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위에 물건에 대한 지배권 물권 그러니까 5번 맞는 얘기지. 다음 22번 보러 갈게요. 기억은 임차권이고요. 기억은 임차권. 근데 우리 이거 이미 알고 있어. 임차권은 채권이야. 채권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야? 사람에게만 그 계약한 사람에게만 주장할 수 있어. 니은은 누구예요? 전세권이죠. 전세권은 물권이야. 모두에게 주장할 수가 있어. 그래서 힘이 세. 게다가 전세권은 어때? 등기가 돼. 임차권은 등기가 안 되고. 벌써 답 찾은 것 같은데. 임차권을 가진 사람은 원칙적으로는 임대인, 사람에게만 그 계약에 대한 행위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채권이니까요. 니은 전세권 설정하려면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해. 그래서 잘 안 해주지. 그래서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있는 거고 괜찮아. 니은을 가진 임차권은 임차한 기간 동안 목적물이 되는 주택의 소유권 2년 동안 진짜 내 거야? 그럼 2년 내에 팔고 내가 그 돈 챙겨도 돼? 아니야. 소유권이 아니야. 점유할 권리가 있는 거지. 사용할 권리가 있는 거지. 소유권 생기는 거 아니야. 쓸 수 있는 거지. 이렇게. 여러분들 PC방에 1시간에 1,000원 주고 갔다고 해가지고 그 1시간 동안 그 PC가 내 거 아니잖아. 내 거면 거기 그래픽카드 빼오지. 아니야. 기억이나 니은을 가진 사람은 계약상 주택에 대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물론 주장할 수 있는 권리의 내용이 다르기는 하지만 일반적으로 니은이 기억에 우선합니다. 왜? 다른 말로 물권은 채권에 우선하는 효력이 인정됩니다. 맞지? 틀린 건 3번. 다음 주택임대차 보호법이라고 되어 있고요. 어디가 있을까? 주택임대차 보호법 1번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추면 대항력 갖춘다 옆에 볼까요? 대항력 갖춘다. 대항력을 갖추면 어떻게 된다라고 그랬어? 정해진 금액까지 보증금의 선순위 물권자보다 우선해서 변제받을 수 있는 최우선 변제권. 아까 그 은행보다 내가 돈 먼저 빼올 수 있어. 물론 다 빼온다라는 보장은 없어. 주택이 경매돼도 임차인권의 권리는 유지될 수 있게 해줍니다. 괜찮지? 일단 살기는 살 수 있어. 그 기간 동안. 임차인이 전입신고하지 않으면 확정일자 받더라도
계약 기간 동안 우선 변제권 생기지 않는다. 우선 변제권 생기려면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 받아야지 우선 변제권 생긴다고 아까 확인했었죠?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주택임대차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으면 다음 날부터 우선 변제권의 효력이 발생한다. 이건 좀 헷갈리니까 옆으로 찾아갈까? 우선 변제권의 효력, 우선 변제권의 효력 여기 있다. 우선 변제권의 효력은 대항력과 확정일자 모두 갖춰진 날부터, 그날부터 발생한다. 다음 날 아니야. 그날이야. 그날. 그러니까 3번 틀린 얘기지. 다음 날이 아니라 그날부터. 소액 임차인이 다른 지역에서 새로운 임대차 계약하면 주소 빼서 가는 거잖아. 그 지역에서는 최우선 변제권 부여받지 못할 수도 있다. 그렇겠지. 임차한 주택을 인도받고 전입신고를 하고 그 사이에 주택의 다른 물건이 성립되면 후순위가 됩니다. 그렇지. 왜냐면 인도받고 전입신고한 언제 그 다음 날부터 권리가 생기니까. 그러니까 5번 괜찮아. 됐을까? 다음 24번. 조금 복잡한 얘기죠. 조금만 기운내. 우리 요것만 하고 한 10분 쉬었다 할 거니까 내가 그렇게 여러분들 쥐 잡듯이 잡지는 않고 있잖아요. 을이 갑에게 2억 원의 보증금을 지급하고 갑 소유의 A주택에 A의 주택에 을이 들어와서 살게 됐어. 언제부터? 21년 2월 5일부터 2년간 23년 2월 4일까지 임대하기로 임대차 갑을 사이에 계약이 체결되었다. 을은 21년 2월 5일에 A주택에 이사하고 전입신고했지만 들떨어진 사람 같으니라고 확정일자는 받지 않았다. 이거 받아야 되는 건데 왜 안 했을까? 전입신고하면서 그 자리에서 바로 되는데 바보. A주택에 거주해 오던 을은 임대차 만료를 두고 이사갈 집을 구해서 새로운 임대차 체결을 했고 22년 12월 4일에 요 중간 지점에 2월 4일까지 계약 만기인데 저 계약 연장 안 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2월 4일까지 내가 이 집에서 살고 2월 5일날 이사해서 나갈 거니까 2월 5일날 내가 너한테 집 열쇠 줄게. 그러면 너는 나한테 보증금 줘. 이 얘기야. 23년 2월 5일날 보증금 줘. 이 얘기야. 그런데 갑은 사정이 생겨서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한다고 통보했고 그럼 이제 을은 어떻게 해야 돼? 이거 계약서 들고 법원 가서 임차권 등기 명령 제도 활용해야지. 갑은 임대차가 만료된 현재까지 보증금 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1번 22년 12월 4일부터 임차권 등기 명령 아니야. 임차권 등기 명령은 언제부터? 내가 원래 받아야 하는 그 날부터 23년 2월 5일부터 임차권 등기 명령 할 수 있는 거지. 을이 임차권 등기를 신청하는 즉시 보증금 돌려받는다. 일단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해도 법원에서 심사하고 오케이 해야 등기가 되는 건데 이것도 하루 이틀 걸려? 며칠 걸려? 그리고 법원에 가서 이 집의 집주인이 아직도 전 세입자에게 보증금 돌려주지 않았음 이라고 써준다고 없던 돈이 생겨서 돈 줘? 그럴 리가. 탈락. 을은 기존의 우선 변제권이 유지되도록 임차권 등기 명령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우선 변제권이 유지되는 게 아니라 여기에선 유지가 안 돼. 왜? 우선 변제권 받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했는데 확정일자 받았어야 되는데 얘 확정일자 안 받았거든. 얘 이용 못해. 왜냐고 물어보신다면 얘 확정일자 받지 않았거든.
의뢰 신청으로 임차권 등기 명령이 내려지면 A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매도할 수 없다? 아니야. 매도할 수 있어. 어쨌든 아직까지 소유권은 A에게 있으니까 그럼 옆에다가 요렇게 쓰면 되지 뭐. 소유권의 변동은 가능합니다. 이런 식으로 거래할 거예요. 10억짜리 집을 내가 갖고 있는데 이 사람한테 5억 전세 줬거든? 5억 전세를 못 줬어.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 이 집을 얘한테 5억에 팔면 돼. 그리고 5억씩 줘. 그렇게 하면 돼. 계약서 쓸 때. 이렇게. 10억짜리인데 5억만 내. 정말요? 대신에 쟤한테 전세금 5억 네가 줘야 돼. 이렇게 계약서 쓰는 거지. 답은 5번인가 보네요. 의뢰 신청으로 임차권 등기 명령이 내려지면 이사를 가더라도 등기부에 이름 써져 있게 됩니다. 그렇지. 그것 때문에 이거 임차권 등기 명령 하는 건데요. 25번에 아까 4번 확인했었고 아우 복잡한 이 법에 대한 이야기들 아주 수고하셨고 우리 10분만 쉬었다 할게요.